일단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이 시장 자체가 크게 변동성이 없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매일 말하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없다, 변동성이 없다. 근데 이 암호화폐 강세장이 내년 2분기부터는 진짜로 시작한다 라는 의견들이 업계에서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암호화폐 굉장히 긍정적인 낙관론자들 위주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간밤에 라울 파리 또 다시 한번 이런 입장을 내비쳤죠. 라울 파리는 이제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한 매크로 투자자입니다. 자, 라울 파리 어제 코인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내년 2분기부터 암호화폐 강세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적용되는 내년 2분기가 이 강세장을 촉발시킬 거시적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쭉 좋은 분기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일단 하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연준이 뭐 금리를 longer for higher라고 외치긴 했지만,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또 미국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재정 부양책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암호화폐 강세장에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알렉산더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변동성도 사람도 없네요. 그니까요. 변동성도 없고 여긴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님이 주변에 많이 널리 소문 좀 내주세요. 자, 라울팔의 긍정적인 전망으로 일단 시작을 해봤는데요. 또 재밌는 서베이가 어제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 물어본 거죠. 야, 너네 코인 왜 사냐?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중 50%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생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투자한다 라는 거죠. 글쎄요. 저도 암호화폐 투자를 지금 몇 년째죠? 8, 9, 10, 11, 12, 13, 한 6년 정도 이어오고 있는데, 제 생활 수준이 높아진지는 전혀 모르겠고요. 생활 수준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다. 네, 저는 반대로 가고 있는데. 하지만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내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높아진 수준의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하지만 앞에서 라울팔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년 2분기에 강세장이 오면 조금 생활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혁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비트코인 좀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계속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49.7%. 시가총액과 24시간 거래량은 전일 대비 하락세를 보였는데, 또 간밤에 비트코인이 28,000달러를 살짝 터치해주고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7,000달러. 현재 지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파페 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포트에 다들 뭐 비트코인 뭐 몇 개씩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들 비트코인 갖고 계시죠? 네. 전일 대비는 조금 하락세지만 그래도 전주 대비는 여전히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조금 강세장이 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뚫어야 될 이 돌파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28,500달러. 인데요. 이 랠리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 가지 이유를 현재 코인텔레그래프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들어서 자야이님 반갑습니다. 비트코인이 28,500달러를 넘어서 이 랠리를 벌이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거시적인 요인 매크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장기 레버리지 활동이 감소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번에 이더리움의 선물 ETF가 출시되고 나서도 큰 거래량이나 이 시장의 반응을 얻지 못했던 게 조금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도 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을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이 28,500달러를 뚫고 랠리로 올라가지 못하는 현재의 이유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친 자라고 하죠. 비트코인의 미친 자, 아서이즈 같은 경우는 오는 26년까지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이
1 밀리언 달러스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 사이까지 간다라는 건데 뭐 원래 아서헤이즈는 뭐 비트코인 50만 달러 간다, 100만 달러 간다 이렇게 워낙 좀 쉽게 발언을 하다 보니까 100만 달러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크게 느껴지는 어떤 강력한 힘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 좀 주요 요인에 근거해서 이런 강세 예측을 내놨는데요. 일단 이 경기 침체, 금융위기 이런 매크로적인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성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유리한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가격 상승을 초래했던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벤트의 영향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지난 2015년과 19년에 반감기 사례가 있었는데 그 효과를 당시에 우리가 톡톡히 누렸기 때문에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또 ETF 앞에서 사실 확인했던 거랑 다 비슷한 요인들이죠. ETF와 반감기 그리고 매크로적인 이슈 이 3박자가 딱딱딱 해서 박수 소리가 쫙 나면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0만 달러까지 간다면은 여러분들은 네 어떨까요? 100만 달러, 개당 100만 달러 가면 상상도 안 되긴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원칙 아래에서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여러분? 수십억이잖아요. 80억 이야기를 하는데, 80억 명 중에서 제한된 비트코인의 개수가 앞으로 폭발적인 가격 상승까지 이끌 수 있을지.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중립에서 강세로 상향된 리포트도 발간이 됐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리서치 업체 바이트트리에서 리포트 보냈고요. 짧게 이 암호화폐 이 알트코인 시장 분위기도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더리움이 대규모 유출됐다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는 신호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동평균이 수렴 구간에 접어들면서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신호가 기술적 차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을 훨씬 밑돌고 있는 가격이고 이제 200일 장기평까지도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잠깐 중간에 맛봤던 이 리플의 강한 상승은 정말 여름날의 꿈처럼 그냥 사라져버리는 현재 구간에 리플이 지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리플은 또 열일은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자산 라이센스 취득했다라고 하고요. 아시아 사업을 앞으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 있는 리플의 자회사 리플마켓 APAC에 지금 라이센스를 부여시켰는데요. 2017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리플은 설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금 아시아 쪽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싱가포르에서도 좀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이 소식 조금 보도록 할게요. 수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올해 이제 새로 신규 상장이 된 따끈따끈한 코인인데요. 수이 가격 하락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생태계 성장을 위해서 재단에서 1억 개가 넘는 수이를 지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생태계 성장 촉진을 위해서 네이티브 토큰을 다양한 채널에 배분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추가로 지원되는 자금은 차세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의 구축, 그리고 네트워크의 유동성 스테이킹, 그리고 대출 프로토콜 등 수이 생태계 성장 지원에 이용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이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비중이 상당히 높은 코인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비중이 확인해보면 거의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통이 되는 약간 리플과 좀 흡사한 국내 김치 코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불투명한 유통량 관리 때문에 상장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꼬리표를 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코인입니다.